윤석열 장모가 구속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물론 전 방송에서도 좀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국민이 피해 입었다 이거는. 야, 정말 나는 이렇게 윤석열 장모를 딱 보고 있으면은 여기 항상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오버랩되는 사람 중에 맞죠. 하나예요. 네. 돈 빌려줬다라는 얘기잖아요. 양쪽 모두 다 솔직히 돈을 그냥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는 똑같아요. 정경심 교수도 그 조방동 씨한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 이거고, 이 최은순 이 사람도 나는 돈을 빌려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뒤 상황이 다르죠. 뒤 상황이 최은수는 이 요양급여 요거 한 개만 놓고 봐도요. 이거 말고 엄청 많죠. 근데 이거 한 개만 놓고 봐도 23억을 편취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조범동 씨 관련된 이 주가 조작이나 이 문제는 그 정경심 교수는 오히려 손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그 다음에 이익을 편취했느냐 손해를 받느냐 문제, 전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일부러 국민이 피해 입었다라는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진석이 큰일 했다고 봅니다. 10원짜리 한 장 이것 때문에 사실 재판부도 언론에서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양급여 23억 원이죠. 사실 22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23억 원이라고 쳤을 때 3년 솔직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에게 피해 준 X만큼 추징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은 없는지, 왜 3년으로 끝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사실 맨 처음에는 시민보 기자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도이치모터스가 뭐예요? BMW 파는 데잖아요. 그렇죠. BMW 파는 딜러사입니다. 딜러사인데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딜러사인데 딜러사가 상장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 성공을 했어요. 상장이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거의 9,000원에서 2,000원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8명을 모았어요. 8명을 모았을 때 그 안에 김건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김건희뿐만 아니라 최은순도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은순한테 이 부분도 재판을 받아야죠. 반부패 수사부가 요번에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최은순 사건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법정 구속된 저기 상태니까. 화면 한번 볼게요. 윤석열 장모는 거기에 무슨 뭐 납골당 이런 건 다 끝난 것들은 빼고 남아 있는 게 지금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되는데, 100억 차익 부동산 투기, 미실형 터널 휴게소 운영 시 거액 국가 보상금 수령,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불법 수급, 여기에 이제 이번에 유죄가 난 거고요. 이분은 최순실이 될지도 몰라요. 감옥에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유죄가 되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는 이제 IP 뭐 빼박 증거가 하나 나와가지고, 맞아요. 요거 이 공소시효 안 끝났다. 요게 지금 포괄 일죄. 네. 이 계속 연속된 걸 하나의 죄로 묶어버리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박근혜와 최순실, 정유라 이 묶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과 최은순, 김건희, 사실 이 구조가 저는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예. 김건희, 최은순, 최순실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부녀를 사기단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사건만 해도 2015년에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무장병원이죠. 간단히 말하면. 동업자 3명만 입건되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면서 2017년에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근데 최은순만 계속 책임 면제 각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최은순은 늘 이런 식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동업자들 다 감옥에 보내고
그 보낸 사이에 최은순이 나머지 이익금 등을 편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왜 이 사람만 입건조차 하지 못했는가 이게 핵심이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요. 별건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으로 윤석열 장모는 과연 누구 백으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왔는가 마치 우병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법꾸라지 느낌 들잖아. 근데 최은순이 법 전문가가 아니면 법 전문가 누가 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맛을 봤거든.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라 법 전문가 하나 있으면 나는 빠져나가네 하면서 돈을 계속 벌어왔던 겁니다. 그게 진상규명이 되는 게 중요해요. 최은순을 쥔 죄를 갖고 그 쥔 죄 갖고 뭐 법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최은순이 어떻게 이렇게 법을 빠져나갔는지를 이제 진상규명을 해야겠죠. 네, 사실 최은순이나 김건희 보면 상당히 수완이 좋은 친구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아니라고 자기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 완전히 공개된 거니까 양재택 씨죠. 양재택 씨. 양재택 검사.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사. 이 사람들 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양재택은 당시에요. 검찰총장 하마평 1순위였습니다. 1순위였고 그리고 윤석열은 실제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등에 업고 이제 덮어주기 한 의혹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김건희가 뭔 짓을 했냐, 최은순이 뭔 짓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짓과 최은순이 한 짓을 누가 덮어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재택이 덮어주다가 윤석열이 덮어주다가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의혹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검찰총장 1순위인 사람, 검찰총장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까지 접근을 잘 할 수 있는가? 진짜 엄청난 처세술. 점집에서 알려줬을 겁니다. 점집에서 논문, 박사 논문. 자, 그 장모 유죄에 대한 반응 조국 장관 한번 보겠습니다.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 의정부 지법 형사합의 13부 정성균 부장판사. 판결문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조국 장관이. 우리 장모는 10원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일단은 22억 9천만 원을 국민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까봐 정진석 통해서 했다는 말을 거둬들였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할 말이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긴 해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청문회 하던 날 기소되면서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실래요 했던 그 비슷한 논리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해왔던 사건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언론에 나가서도요 이틀 전에도 이 장모님 피해자분들이 특정 진영과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장모가 문제 없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으니까 법무부 장관 사퇴할래? 라고 똑같은 논리로 나는 윤석열한테 일단은 이 건 하나로 오늘 그거 우리가 주장할 이유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이유로 장모가 지금 1심 유죄가 났는데 사퇴 안 할래? 물론 안 하겠죠. 근데 먼저 묻고는 싶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사실 장모랑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도. 네네. 이거 장모가 뭐 이거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모 입장에서 들으면 서운하지. 그렇지. 저 새끼가 지금 내가 거지 빈털터리 같은 놈을 지금 재산을 지금 얼마나 안겨뒀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씨는 도의적으로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뭐 법에서 뭐 엄정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 이야기고요.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하게 되면은 이 건이 유죄로 나오게 되면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불똥 튀는 거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핵심은 윤석열이 덮어줬다 이 부분에 지금까지 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윤석열이 덮어줬다 여기까지 불똥 튀어가지고 자기한테 연결되는 거를 지금 이제 막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는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 있죠. 경제공동체.
예,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해서 당시에 그 박용수 특검에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처음 등장한 논리였거든요. 경제 공동체.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김건희 최은순 이 재산이 김건희한테 뭐 70몇 억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요. 위자료로 반 정도를 윤석열이 가져갑니다. 가져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돈은 실제로 윤석열 돈인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돈을 쟤네들이 대신 만들어준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법 선생님. 네. 윤석열이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지금 기여가 된 거잖아요. 기여할 수도 있었겠고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지금 기여가 지금 그게 지금 내가 아까 법으로 다투자는 얘기가 그거였었잖아. 후원이 들어온 게 막 갑자기 몇 개가 늘어나고 이 기여한 게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선 그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윤석열은 후보를 사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이준석이 한 말 있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식으로 니네가 지금 여기서 장난칠 수 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장모를 버리겠습니까? 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준석은 비단 주머니 3개 지금 꺼내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빨리 던져라. 그리고 조국 장관이 특별히 더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네네네. 왜 윤석열 장모만 빠져나가는지 조국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조국 장관 페이스북에 출입처 있는 놈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 이 자체가 뭐 장모가 유죄 먹은 게 뭐 이렇게 그걸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이 다른 어떤 걸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장모가 유죄받고 법정 구속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 윤석열 장모가 그 수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갔는지 그 뒤엔 누가 있었는지 검사 사위인지 그 전에 어떤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전부 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 윤석열 본인 사건, 최은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몰려가야 되는 거냐면 외압, 은폐, 의혹 일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윤석열이 사위가 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사건이 벌어진 게 2014년이고 윤석열이 김건희랑 결혼한 게 12년이니까 그 사이에 뭐 미루 짐작할 수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야. 검찰 간부야.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 세계에서 만들어진 지들만의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이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발뺌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검찰이 야 이거 말이야 우리 장모님 사건이니까 이거 말이야 좀 봐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검사 세계가 대부분 그렇다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첫 번째지. 무슨 증거를 얼마나 남겼겠어?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대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윤석열은 그 엑스파일 그 저거 관련돼 가지고 좌천당했었다. 좌천당한 사람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징계받고 좌천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윤석열이 뭐를 은폐를 하고 뭐를 외압을 가할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그럼 윤석열은 지난번에 한 번 징계, 이번에 한 번 징계, 2번의 징계를 받았는데 최초 1차 징계를 왜 받았냐. 이게 단순히 항명으로 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인 김명신과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말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한 거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을 빌리자면 당시에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다른 이유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하게 되면 피의자인 김건희와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외압이나 은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여기가 포인트지 얘가 무슨 징계받고 좌천당하고 해서 힘이 없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아니다. 점이고요. 이 그렇지. 모든 것이 전 다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게 윤석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은폐 의혹 다 은폐입니다. 그다음 라인 펀드 96만 2천 원 사건 외압 은폐 의혹,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그다음에 채널A 검언 공작 사건 외압 은폐 의혹,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은폐 의혹,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은폐 의혹, 의료재단 지금 이 사건 불법 사건 은폐 의혹,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 은폐 의혹,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폐 의혹으로 외압 의혹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소재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윤석열에게 과연 대통령은 단순한 공상이다라는 걸, 공정과 상식, 이것은 그냥 헛된 망상, 공상이다 이걸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해보면 추미애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검찰총장이란 자가 있어요. 자기 가족에 대한 또는 측근에 대한 의혹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수사하지 못해. 그래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그리고 또 다른 결에서는 이 검찰총장이란 자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뭐 판사 사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 청구했죠.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했던 건 거의 유일무이해요. 실제로 검찰 세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보다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도 아니고 자청 가 있을 때도 장모 사건이 덮여버리는데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사건을 수사할 검찰이 있다고? 그 은폐 의혹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알아서 덮어주기도 할 거고 어떤 눈치 없는 새끼가 이문정 검사처럼 와가지고 이거 수사할까요? 수사할 거야. 우리 총장님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면 당연히 외압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 세계에 그게 말해야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세 개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알아서 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김건희만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양재택이나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까지, 왜냐하면 한동훈하고도 따로 카톡을 수백 건 주고받았던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각각이 다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 어떻게 떡을 만드는데 떡고물이 손에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훌륭한 비유십니다. 네. 사실 이건 뭐 너무 고질적인 부분이고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 하지만 현재로서 살아있기도 한 검찰동일체라는 그것이, 검찰동일체가 이제 변질이 돼서 검사동일체로 사실상 운영이 되었고, 검사동일체로 운영이 되면 그 대가리에 있는 것이 총장이고, 그럼 대가리에서 총장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2천여 검사들은 모두 마치 우리 몸의 신체기관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총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검사 동일체를 검사 동서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일각은 이쪽이죠. 자, 이야기 뭐 방송을 너무 저질러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국민의힘 등에서 제거당할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력 싸움이에요. 대한민국 한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대국에 대선을 지는 이 과정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1위 후보로 가면 1위 후보로 가라고 냅둡니까? 경쟁자들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잖아. 근데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결정적인 하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따가 뭐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무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바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이야기가 그거예요. 윤석열은 조국 과잉 수사해놓고 자기인 처장모가 다 걸렸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유승민은 지금 점잖은 차 있지만 유승민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위험해. 저런 놈 나중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위험해. 그 논리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이 자꾸 홍준표 앞에다 놓고 경고 같은 걸 해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먹힌다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는 그 조원진 뭐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 공화당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날마다 짚고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가 튀어나옴으로써 윤석열의 보수 대표자로서 입지는 확 악화가 되고 이 상황에서 장모가 유죄를 받았는데 아 장모는 윤석열이랑 별개니까 이거 봐줘야 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거 딱 봐도 검사 사위가 뒷배경으로 있었던 게 보이는데 그럼 얘가 대선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윤석열이 참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난번에 들어갔어야 돼요. 국짐에. 국짐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당 소속 이제 당내 경선에 나가게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이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홍준표가 저렇게까지 설치고 다녀도 막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내 힘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바뀝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후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짐 같은 경우에 이준석이 뭐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결국은 후보 쪽으로 그 중심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준표가 저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이 당 밖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만약에 비단 주머니 3개를 열고 싶어도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당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살고 싶었으면은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꼴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살아날 방법이 사실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 느낌이 와요. 봐봐요. 윤석열 총장이 적폐 수사를 내걸어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2번, 3번 다시 청구했고 사법 거래라며 판사도 뒷조사하니까 판사들이 겁이 나서 재판을 못한다. 해방 이후 그런 강력한 검찰이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맥락 선상에서 적폐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성이 틀어진 게 조국 장관의 수사예요. 그 결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임정엽이 1심 판결한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봤던 게 그런 거예요.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더 징글징글하게 판결 내려버린 판사가 있었어요. 그 1심의 판결 효과는 지금도 조국 장관네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심지어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라고 했던 것이 국민들 일이 남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모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모 개인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것만 한 5건 되는데 굵직한 것만 여기에 뒷배가 누구였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윤석열을 바라보는 홍준표 특히 검사 출신 입장에서 보면 딱 그림 견적이 나오잖아. 왁구란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그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저쪽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냐고요. 돼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사퇴하라고 하니까 댓글창에 벌써 사퇴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의 댓글을 다시던데 명분을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모의 유죄건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법펀드 무죄건 이 2개만으로도 사퇴 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건 지금 홍준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씨 장모의 남의 장모가 유죄 받으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화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남의 장모가. 근데 사건을 알고 봤더니 내가 피해자였네 이게. 그렇잖아. 네? 윤석열 장모 때문에 내가 한 2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더 냈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은 추징하든지 민사를 추징할 걸든지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런 23억이면 의미로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윤석열이 저도 지금 당장 사퇴하는 거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우리한테 생각을 하는데 사퇴 안 할 그래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요. 이걸 뭐 대법원 판결이 다 나올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이거는 정치판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요. 우리 쪽 후보들이요. 네, 후보 공동 입장 표명, 후보단 공동 입장 표명 정도는 하는 게 맞다. 예,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서 짚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 부분 아주 매우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치인들 많이 모릅니다.
디테일이 잘 모른다고. 이 사건. 그러니까 조국 사과하고 있잖아요. 디테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은 이미 정경심 교수는 92%는 무죄가 난 거라니까요. 사모펀드 건만으로. 네네. 뭐 그 얘기 이따 따로 하시고 일단 좀 끊고 갈게요.